이번엔 캐드 경진대에 관련한 팁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서류를 열게 되면은 3D 파일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 오른쪽 위에 옵션 버튼을 누르고 이 문서를 항상 실내를 누른 후 물음표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화면 구성 준비입니다. 화면 구성은 왼쪽에는 채점 가이드, 오른쪽에는 샘플 문제와 도면을 띄워주시고 도면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뷰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미지를 캡처해 준 후 3개의 뷰를 캡처해 준 후 하나는 단면 속성에 들어가 X 0 잡아주고 섹션 보기 저장 확인 눌러주면은 기존의 뷰 화면에서 단면도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도도 똑같이 캡처해 줍니다. 이렇게 띄우면은 하나씩 돌리는 시간도 줄고 한눈에 치수들이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이 있다면은 한쪽 화면에 이렇게 도면을 띄워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순서도 그리기입니다.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어떻게 그려나갈지 정리해 줍니다. 보통 레이어별로 하나씩 정리를 해줍니다. 한 8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순서도를 레이어별로 나눈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치수를 레이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치수는 저희가 치수 스타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바꿔도 치수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치수 같은 경우는 전부 치수선 레이어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 잡기입니다. 이런 도형을 그릴 때 하나씩 라인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다음 선을 어디로 가야 될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하나씩 사각형과 원으로 분류해서 그려보면 좋습니다. 맨 처음으로 파이 70짜리 원이죠. 70짜리 원을 그린 후 그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 사각형 70 곱하기 55 70, 55 무브로 옮겨주고 다음으로 위에 있는 사각형 50, 65 50, 65 똑같이 무브로 옮겨주고 익스플로드로 깨준 다음 선을 잘라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트랙 형태의 사각형으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전체 길이는 85에 50을 더해서 135, 50 근데 렉탱글을 할 때 보시면은 미리 라운드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필렛 R 25 이제 135, 50 타원이 만들어졌죠. 이제 중심선을 그린 다음 무브로 이동시켜 줍니다. 이후 원을 잡은 후 하나씩 재단을 해주면 금방 전체 형태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챔퍼 T 20 15 20
15. 이런 식으로 전체 형태가 금방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도면을 받게 되는데요. 도면을 작성 시작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주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은 우선 전체 형태를 보면서 사각형과 원으로 하나씩 분리를 해주면서 이런 형태감을 잡아주면은 후에 작도할 때 조금 더 빠른 시간으로 작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측면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으면 대각선이 되는 45도의 선을 하나 그려놨겠죠. 그 후 선을 하나씩 이어 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수기 도면일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이제 컴퓨터로 작도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 위치에 띄워준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90도 돌려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을 이어주면은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선이 헷갈리는 경우도 없고 한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게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면적 같은 경우는 에어리어 AA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고 각 점을 찍어서 면적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점을 잡으면서 영역을 확인해 준 후 확인을 누르면은 왼쪽 밑에 면적 1337.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씩 에어리어 구역을 확인해서 더한 후 단면적 입력란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178을 입력하면은 이승이 입력됩니다. 치수 기입의 경우는 각 뷰에 맞춰서 치수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기입하되 저희 같은 경우는 단면도가 새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단면도에는 큰 구멍 같은 치수에 지름값이랑 위치값을 기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선의 경우는 치수를 넣기 위해 필요한 것과 전체 형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것 이외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따로 은선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측면도의 경우도 단면도가 있기 때문에 은선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라운드가 만나는 지점은 모두 실선을 기입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와 직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선을 깜빡하고 그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라운드와 직선 사이는 정확한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작도해 줍니다. 치수는 왼쪽 아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기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아래에 가장 중점이 되는 치수를 기입해 주고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확인할 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미지를 확인을 하는데 전체 형태를 이해한 후 치수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선 처리를 위해 왼쪽 아래부터 시작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채점 가이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검토 항목 첫 번째는 템플릿 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이름을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참조 정면도의 기준을 정확히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작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시한 단면도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단면도는 이 단면 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제품을 보았을 때 나오는 단면을 단면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반대면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 단면도 기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한 후 화살표 방향에 맞춰 단면도를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삼각법을 무시하며 도면을 작성한 경우
삼각법은 정면에서 본 것을 정면도, 우측면에서 본 면을 우측면도, 평면에서 본 것을 평면도로 합니다. 아마 기계 제도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 합니다. 작성된 투상도 간의 정렬 위치 연관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CAD를 열었을 때 이런 도면의 위치가 조금씩 틀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치가 제각각 틀어진 위치에 있으면 1차 검토 항목에서 감점 요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2차 항목입니다. 최초 작성 시간이 변경된 경우. 저희는 시험을 볼 때 도면 파일을 받게 되는데요. 파일을 받고 최초로 작도한 시간이 그 시간에 맞는지 타임 명령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지 사이즈는 A 시리즈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A2 시리즈입니다. 594, 420, 100에서 120 정도 되는 제품 하나를 작도할 때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표제란에 기입된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표제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기입을 해준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단면적은 필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웬만하면 입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및 선 가중치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레이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채점 기준 리스트입니다. 제시된 단면 해칭 타입을 사용하지 않음. 해칭 패턴은 ANSI 3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ANSI 31 이거를 클릭해서 해칭을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이상의 외형선이 도면에서 누락되는 경우. 보통 누락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라운드와 직선이 만나는 구간에서 많이 누락이 되고 아니면 선과 선이 겹치는 구간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숨은 선이 누락되는 경우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은 선이 필요하고 이런 단순 구멍들을 제외한 웬만한 형태는 숨은 선으로 작도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선이 도면에 누락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하나씩 그려줘야 되고 이런 구멍이 있는 경우는 다른 면에도 보통은 중심선이 작도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라운드와 직선이 만나는 구간이 중심선과 겹쳐 있기 때문에 중심선을 지우고 외형선을 작도해 줍니다. 2개 이상의 도형 선분이 치수 보조선과 겹침. 이것도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요. 치수를 작성할 때 이런 점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겹치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씩 잡아서 겹치지 않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름이나 반지름 치수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외형선에 겹쳐도 그냥 작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형선에 겹치지 않게 바깥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외형선의 끝점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음. 이런 경우는 선을 그리다 보면 생기는 다양한 문제인데 보통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 2개가 겹쳐 있거나 아니면은 연결되어야 될 선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위에 있는 형태가 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형태가 원에 연결되도록 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2개 이상의 숨은 선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음. 이것도 비슷한 사항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계속 오스냅을 사용하기 때문에 끝점이 정확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수 치수가 누락되었음. 여기 있는 치수를 전부 다 기입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개 이상의 기입한 치수 값이 올바르지 않음. 이거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오스냅을 사용하지 않고 치수를 그냥 입력해 버렸을 때 나중에 치수를 기입하면서 이렇게 치수가 0점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브를 통해 선의 위치에 맞게 다시 움직여준 후 치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치수 문자가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가 간격이 정확하지 않아
겹쳐 있거나 이렇게 선에 걸려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dim 스페이스로 간격을 정확하게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했는데 중심에 외형선이 있어서 치수 문자가 겹치는 경우 치수 숫자를 옮겨서 위치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AD 경진대회 관련 팁을 전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CAD 경진대회에서 좋은 성적 남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